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세계관은 사실 근대 이후에 나타난 세계관이고 중세 이전만 하더라도 노동은 일종의 신으로부터의 형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과 경제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생산은 다 노예가 했고요. 노예가 생산한 물질적 풍요 위에서 귀족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제 우리가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Our vision as a company is to enable humans to be more human. So we want robots to be doing the dull, dirty, dangerous, all the kinds of tasks that you don't really want to do.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 인간의 미래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바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돌 부단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가 뭐 얼마나 알아둘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 제안을 받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나의 이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였고요. 어릴 때부터 바둑 천재로 불렸던 이 남자의 자부심을 무너뜨린 건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인공지능의 한 수. 가장 신경적으로 복잡했던 부분은 왜 인간보다 컴퓨터인 알파고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혹은 더 창의적인 바둑을 두느냐. 인공지능의 도전으로 속게됐던 이 대결. 승자는 도전자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바둑을 둬야 되는가. 완전 변한 겁니다, 산업이. 이제 AI는 바둑판을 떠나 우리의 일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튼튼한 팔로 무거운 짐을 옮기고 지치지 않는 두 발로 걷고 인공지능으로 판단합니다. 세계 최초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고정된 거대한 팔,
또는 바퀴로만 만들어진 기존의 자동화 로봇보다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일을 인간처럼 수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Have on Digit so that we can pick up these bins and totes and lift very heavy things. Digit picks up things and puts them somewhere else, and there's so many different places that can happen. This example is from Schaeffler, the automotive parts manufacturer company. And it's picking up bins, these metal bins in this case, that have like a whole bunch of parts that maybe have oil and grease on them. And then Digit picks them up off of a pallet and puts them into a washing machine, basically. It goes through the washing machine to clean all the parts, and then Digit picks them up off the end of that line and puts it back on a pallet. So it's a very much a repetitive task. 지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 완벽한 근로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With Amazon, we're doing things like stacking and nesting empty totes. Our vision as a company is to enable humans to be more human. So we want robots to be doing the dull, dirty, dangerous, all the kinds of tasks that you don't really want to do.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인간형 로봇. 복잡한 창고, 단순 반복, 물류 작업에 특화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It's very easy to make a robot that looks like a person or that looks like an animal. It's very hard to make a robot that can really move like a person and do all the things a person can do and go where people go. So that's been my mission. 앞으로는 배터리 작동 시간과 안전 기능 등을 보강해 더 많은 기업에 취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So that's what we want, is we want to create automation capabilities that allow companies to serve markets, to build products, to provide services that they couldn't afford to do before. It allows us to grow our productivity as a society and allows people to kind of choose what they want to do for their careers. 그리고 이 로봇이 일하고 있는 미국 아마존에서 얼마 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AI를 장착한 인간형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거나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는 내년부터 매달 71만 원에 가정용 AI 로봇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알던 일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AI 로봇도 인간의 일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상반신의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흔히들 세미 휴머노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리까지 갖춰져 있는 휴머노이드에 비해서 작업성을 위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로봇은 일하는 인간의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며 몸에 익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팔과 관절을 이용해 상자나 물건을 옮기는 물류 업무에 특화된 로봇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물류업체들, 큰 저장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로봇 도입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제 물류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화 라인에서 그동안 로봇이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작업들을 이제는 로봇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고요. 최근 국내 한 물류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했습니다. 물류센터 현장에서 완충제 보충 작업을 도우며
인간처럼 일하는 능력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고요. 결국은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숭고한 어떤 그 로봇계의 목표가 있거든요. 항상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일자리를 뺏는 거에 대한 또 초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힘든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 전에 인간이 먼저 그 일자리를 떠났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업의 구인난은 반복되는 숙제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충북 괴산의 한 제조업체. 무거운 제품을 몇 단을 쌓아서 이동하는 공정인데다가 여러 라인에 적시적소에 이제 제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물류 작업은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이 크고 이직이 잦은 분야입니다. 고심 끝에 이 기업은 지난해 AI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운반 로봇은 인간 대신 정확히 수량을 체크해 다음 공정으로 옮기고 공장 바닥을 누빕니다. 좁은 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피하고 가장 빠른 작업 흐름을 찾아내는 이 작은 AI 로봇이 생산성도 높였습니다. 자동화 도입 후 물류 인원의 노동 강도가 줄고 공급 지연이 해소되어 적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7.8%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AI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과 노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취재진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도로를 달려오는 택시.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 택시의 운전기사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목적지를 정하면 스스로 운전합니다. 교통 흐름을 읽어 멈추고 방향 전환, 끼어들기까지. 마치 인간처럼 거대한 인공지능이 매 순간 판단하고 예측하며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나무 있으니까 나무 피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넣은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해도 급정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해갑니다. 미국에선 매주 25만 명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택시기사의 일은 그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AI와 만난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화물차를 비롯한 도로 위의 모든 기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상에서 마주하는 미국인들에게 AI 자율주행은 자동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까지 흔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For non-college educated males in America, like high school educated males, being a truck driver is like the main job that a lot of them go to. And this pays you well enough to feed your family. And when they go away, you kind of see like the bottoming out of society, which is incredibly sad
makes for a whole host of other problems. So I do think the government should step in. Yeah. 한국의 자율주행은 아직 부분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핸들 컨트롤하는 거랑 제가 감속과 가감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유턴을 하고 있어요. 네. 안전을 위한 규제가 운전석에 인간을 남겨뒀습니다. 감속과 가속에 대한 컨트롤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하세요.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하세요. 통신 장애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이런 장애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그리고 탑승 계획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어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아직 운전석에 인간을 남겨뒀지만 언젠가 다가올 무인 대중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두 도시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까운 미래, 운전이라는 일의 주체는 누구인가?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커피 주문에 카페 사장님의 손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준비된 커피를 배달 기사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지금은 6잔이라 배달 기사는 AI 로봇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요. AI와 카메라, 센서로 교통 신호를 읽고 판단해 차와 사람을 피해 달립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AI 배달 로봇들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아직은 느리고 배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도 한정돼 있지만 배달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마친 AI 로봇이 퇴근합니다. 그러면 배달 노동자는 쉬는 걸까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기술이 바꾸고 있는 노동의 미래. KBS는 국내 최초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라는 점, 그리고 근로자도 저희가 꽤 다양하게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결과를 일반화된 수준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좀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모두 110곳이 참여한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10곳 중 3곳은 이미 AI와 로봇 기술 모두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 향상 등 경영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AI 기술에 대해 일자리 상실 등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판매와 서비스, 생산 직종에서 고용 불안에 대한 응답이 두드러졌고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금 현상을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하여서 일자리가 정말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요, 고용이 그렇게 줄지 않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도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 업무의 70% 이상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답변도 기업은 82.8%, 근로자는 86.5%에 달했습니다. AI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직종에선 그런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짧고 흥미로운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틱톡. 청년들에게 선망받던 이 직장은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틱톡 독일 본사에서 일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씨는 틱톡에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회사는 이 청년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메일 한 통만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눈은 AI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Ich habe eher damit gerechnet, dass die Automatisierung eine Erleichterung von Arbeitsprozessen bedeutet, aber nicht, dass wir der menschlichen Arbeit den Rücken zukehren werden. 이 청년들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We have trained ourselves to become better and become more expertized in the field that we are working in. So it is a very difficult thing to now see that the entire sector is turning around and the entire sector is laying people off for AI. Because that means we will not be able to find a job right away in the field that we've been training ourselves in.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들에겐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입니다. Die Technik kann dein bester Freund sein, aber auch dein bester Feind. Ja, also es ist halt so, wir wollen nicht als Nummern behandelt werden, sondern als Menschen. Also ich denke, dass sich die Wirtschaft sehr verändern wird und das Arbeiten sehr verändern wird. Und das hat natürlich unmittelbare Auswirkungen auf die Beschäftigten. Also Berufe, Tätigkeitsfelder werden sich enorm ändern. 올해 전 세계 IT 업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해고됐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AI로 인한 일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고용 충격. 한국은 안전할까요? 갑자기 날아든 해고 예고 통지서. 우리는 쓰다버리는 소음품이 아니라 고용 승계의 책임자다. 추운 겨울, 콜센터 상담사들을 거리로 내몬 건 AI였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깜깜한데요. 하루아침에 240명을 그것도 AI라는 이름을 대고 해고한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담사로 일한 기간만 20년.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전문성도 효율이라는 단어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콜이 30% 줄었고 그 30% 줄었던 것 때문에 상담사 24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겨우 일은 되찾았지만 자리의 주인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 챗봇을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오류를 잡기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했을 때 저희가 텍스트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게 다 데이터가 남아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활용이 되면 그럼 내 일자리를 뺏기는데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시킨 건 아닌가? 상담사와 통화하려면 AI 챗봇이나 자동 안내 음성을 먼저 거쳐야 하는 현실. 이들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나앉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소리 소문 없이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고용 불안은 아직 일부 직종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즘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지 않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직업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20, 30년 후에 그 앞으로 한 1, 20년 정도 이게 막 도입이 돼서 퍼지기 시작할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제일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도 앞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확산되면 경력직보다는 신입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일의 사다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기업에서도 지금 신규 채용 규모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에서 일을 배워와야 되는 좀 그런 현상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자리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I definitely think it's going to have an impact on my career. I think that it's going to make certain jobs that might be redundant and very systems focused, they might overtake those. I think it will also make space for new jobs, more complex jobs, more human interaction jobs. 많이 불안하죠, 사실. 당장 직장을 구해야 이제 계속 직급을 올리고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할 텐데 살짝 사다리가 걷어차지는 느낌이에요. 말단 직원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여기 AI와 그림 대결에 나선 웹툰 작가 지망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지금 재학 중인 박선호라고 합니다. 지금 학원에서 입시반을 맡고 있고 부업으로 캐리커처를 좀 하고 있습니다. 23명의 연극 배우가 누가 그렸는지 모른 채 더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를 예정입니다. 챗GPT는 그냥 이미지만 보고 그냥 추출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불과 3분 만에 AI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손끝은 아직 생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될수록 시간의 간격은 벌어졌습니다. 속도는 AI가 앞섰지만 머뭇거림 속에서 생각을 다듬은 건 인간이었습니다. 그림의 완성도는 어떨까요? 이게 저인가요? 아, 이게 나구나. 안녕. 전 오른쪽이요. 더 닮은 더 닮은 것 같아요. 오른쪽은 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많이 낯선 느낌이 좀 나고. 왼쪽 느낌이 조금 더 그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필 찍을 때 그런 느낌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20대 3. 사람이 그린 그림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더 빠르고 일정하게 빈틈없이 그려낸 AI. 인간은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잡아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간과 AI. 각자의 강점은 뚜렷했습니다. AI의 발전에 의해서 좀 웹툰 작가들의 좀 편의성이 제공이 되고 작업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제 그 더 퀄리티 있는 그걸 더 편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예술과 창작의 영역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마지막 직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제는 AI가 그리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영화나 광고, 음악까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농부, 주차 관리 요원까지 AI가 로봇을 활용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AI 로봇의 시대, 안전한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수년 내에 인간의 여러 다양한 어떤 지능 활동을 넘어서는 수준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작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전제로 우리가 이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직업이나 직무가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빠르게 이걸 AI를 도입하는 영역과 좀 더디게 진행되는 영역이 있겠죠. 산업혁명 당시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영국의 노동자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간은 기계와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AI 혁명이 시작된 지금,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대체로 힘든 육체 노동을 대체해 왔어요. 근데 이번은 지능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을 대체하고 나면 뭐가 남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 카메라 6개 달아도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인간 눈이 2개밖에 없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작업 메모리도 훨씬 더 크고, 특히 과거를 기억하는 걸 보게 되면 인간은 망각하는 게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메모리나 GPU만 충분히 붙여주게 되면 모든 걸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인지 과정을 쪼개보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 과정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인간처럼 학습하는 기계 연구에 평생을 바쳐 인공지능 개발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프리 힌튼 교수. If you sleep well tonight, you may not have understood this lecture.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며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But the speed of recent developments means I think it's going to be quite soon.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AI가 바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합니다. I certainly agree that there will be new jobs and new opportunities created, but I'm skeptical about whether that will be as many as the jobs that are replaced.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일자리는 안전할까요? I think it's certainly the case that learning how to use AI so you can do your job more efficiently is the right thing to do in the short term. So if you make doctors more efficient, you won't cause unemployment in doctors. What you'll cause is that we all get more healthcare. But there's other areas which are non-elastic, and then what's going to happen is one person using AI is going to replace several people not using AI, and it would be wise to be that one person using AI. But in the longer run, I don't think that's going to save your job. It's going to save it in the short term. 새 기술을 잘 다루는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명의 근로자를 대체한다. 이 말은 소수의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휘하고 대량 실직,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When AI replaces people's jobs, suppose, for example, it replaces jobs of people in call centers, those people will become unemployed, they'll become poorer, and because of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the people who own the company will become richer. 사냥과 수렵으로 먹고 살던 인류는 도구를 발견하면서 농사를 짓고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과거의 수많은 직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우리가 알던 일과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다시 한번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It doesn't go all the way to zero. There will come a point where no job is needed. You can have a job if you want to have a job for sort of personal satisfaction, but the AI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And we won't have universal basic income, we'll have universal high income. 독일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이 음향 기술자로 바쁘게 일하던 이 남성. Ich habe ein Kind, was in die Schule geht, und wenn man Filme dreht, dann ist man nicht mehr Herr über seine eigene Zeit, sondern man kann dann nicht sagen, jetzt muss ich aber los, weil mein Sohn gleich von der Schule kommt oder so. Das geht nicht. 그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나를 위한 삶을 찾았습니다. Nicht so viel. Ich arbeite nicht wie viele andere Menschen 5 Tage die Woche. Zumindest nicht für meinen Grunderwerb, nicht für mein Einkommen. Das muss ich nicht machen, sondern ich kann mich mehr meinen gemeinnützlichen Sachen widmen, meinem Verein oder meinem Verlag, und kann da mehr ohne Bedenken eigentlich was machen und bin da nicht darauf angewiesen, damit Geld zu verdienen. 그에게 기본소득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공짜 월급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유가 됐습니다. 불필요한 노동에서 벗어나자.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AI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auf der einen Seite des Wohlstands auszugleichen, zum anderen aber auch dem zu begegnen, dass wir jetzt mit Artificial Intelligence, mit Digitalisierung auch viele Arbeitsplätze wegfallen, dass es dann vielleicht dringend notwendig ist. Und ein würdiges Leben ist wichtig und dass auch die Menschen nicht Flaschen sammeln müssen, sondern sich einbringen können nach wie vor in die Gesellschaft für das, was sie denken, was gut ist. 독일 경제연구소와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협회, 옥스퍼드 대학교 등은 3년 동안 이런 기본소득을 실험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122명을 선정하고 매달 1,2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했습니다. Wir sagen, jeder Mensch hat mit der Geburt das Recht, existenzsichernd aufzuwachsen und an der Gesellschaft teilzuhaben und für seinen Beitrag an der Gesellschaft auch etwas zurückzubekommen und eben nicht in Sorge und Existenzängsten aufzuwachsen. Das ist der wesentliche Unterschied zum Arbeitslosengeld oder zu anderen sozialstaatlichen Instrumenten, wo Menschen eben nichts nachweisen müssen mit dem Grundeinkommen, sondern einfach nur, weil sie leben.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Hören Menschen auf zu arbeiten mit dem Grundeinkommen oder arbeiten sie weiter? Und wir haben herausgefunden, nein, Menschen arbeiten wirklich weiter. Wir haben auch Einzelbeispiele gesehen. Zum Beispiel hat eine Teilnehmerin eine Schwimmschule gegründet und hat damit 20 Arbeitsplätze geschaffen. 만약 미래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누군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른바 로봇세입니다. AI와 로봇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초과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나누자는 겁니다. 소득이 있어야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수의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또는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 이런 그 편중된 부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KBS의 인식조사에서 우리 기업의 절반가량은 로봇세 도입에 동의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은 시장에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시장은 소위 말 누군가 소비를 해줘서 소위 말 돈이 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점에서 사업체들은 충분히 그렇게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소득만이 미래의 해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Obviously, one thing you can do to stop people starving and so that they can still pay the rent is to have something like universal basic income. That's not a full solution, however. So for many people, their jobs are who they are. Their sense of worth comes from their job.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역할과 경제 모델을 찾는 것은 결국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와 로봇은 더 나은 근로자가 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우리 일터의 신입사원은 누가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일한다는 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노동을 안 하면은 그렇게 행복할까? 노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까? 지금 하는 노동 말고 새로운 노동을 정의해야 되는 시대가 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과 같습니다.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30대는 그나마 거기서 조금 적응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굴러가긴 할 것 같아요. 20대는 진입 자체가 상당히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규모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이미 시작된 AI의 흐름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AI 투자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이든 대량 실업에 대비한 기본소득이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든 인간의 미래에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All those threats are very serious, but an even more serious threat is that AI will replace us. And we don't know whether that's going to happen. So there may not be any future generations to get that message. 저는 한 50년 뒤나 100년 뒤에 후세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후세는 우리를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기억하지 않고 AI를 만든 조상으로 생각할 겁니다. AI를 만든 조상들이 과연 그 엄청난 지능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바보가 됐는지 아니면 더 큰 인간다운 존재가 됐는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